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공화당 7.4 2기 대의원대회 최고위원회에 출마한 기호 1번 현진섭입니다.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나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평범한 시민으로 열심히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 탄핵 정국을 맞으며 언론의 거짓 선동으로 박근혜 대통령님을 사기 탄핵으로 헌법재판관들이 파면하는 것을 보고 나라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터넷과 유튜브 방송을 통해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든 애국 시민들의 집회를 하는 것을 보고 저도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에서 친구의 소개로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집회에 참석해 오던 중 원주 애국 동지님들의 권유로 원주 애국 동지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공화당 원주 애국 동지의 사무소에 우리 사무소를 만들고 애국 동지님들과 열정으로 매주 토요일 관광버스로 서울역 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참석자를 모집하는 것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되는 동지님들이 매일 사무실에 나오셔서 참가자를 모집했습니다. 서명대는 매월 2회에서 4회 애국 동지님들의 참여로 서명대를 운영하며 박근혜 대통령님의 무죄 석방과 천만인 서명운동과 당원 모집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제가 나라의 애국 활동을 할 수 있게 힘이 되어주신 태극기를 들고 원주 애국 동지의 사무실을 거쳐간 동지님들과 원주 애국 동지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막상 동지회를 이끌어오면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서로 모르는 분들이 태극기 하나 들고 나라 걱정에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의 무죄 석방과 대한민국 헌법 수호를 위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한 곳만 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투쟁이 너무도 멀리 왔습니다.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그 중에 총선이라는 정치 세계를 가보지 않은 길을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되돌아보니 우리 애국 동지님들이 그동안 태극기를 들었던 모습이 정치의 첫걸음에 큰 걸음으로 이끌어 주었고 용기와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 제21대 국회의원 출마를 했습니다. 제가 출마하기 전 정치인 영입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공화당 출마를 권유해 보았지만 우리공화당에 출마를 하겠다는 정치인은 없었습니다. 그 후 서울역 집회에서 조원진 대표님의 출마 권유를 받고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었기에 결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선거 기획을 하고 선거 캠프를 원주 애국 동지의 사무실에 개소를 하고 동지님들과 원주시 곳곳의 교차로에서 오전, 오후, 저녁 출퇴근 시간에 맞추어 2시간씩 태극기를 들고 힘차게 목청 높여 대한민국과 우리공화당을 끝까지 알렸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당선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공화당을 알리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부당성을 알리고 대한민국이 사회주의의 공산화되어가는 것을 알리기 위해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우리공화당이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이 잘못되어가는 것을 언론에 노출되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원주시는 태극기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원주에서 후보가 2명이 나와 최선을 다해 많은 시민들에게 알렸고 성공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결과 친분이 있는 정치인들과 지인들로부터 격려의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총선이 끝난 후 우리공화당 애국 동지님들과 지인들이 득표율에 큰 실망을 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제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5구 대선과 4.15 총선은 부정선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사파 정권이 사기 탄핵으로 70년 만에 대한민국을 탈탈하고 박근혜 대통령님과 비서실장, 국정원장 등 모든 핵심자들을 구치소에 수감하였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입법, 사법, 행정, 언론, 선관위까지 모든 것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을 찬탈하였는데 정상적으로 선거를 한다는 것은 보수 우파들의 희망사항이었습니다. 이제 선거법을 바꾸지 않는 한 선거는 정상적인 선거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는 조원진 대표님 후보자님께서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동지님들은 여러분의 조원진 대표님의 말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우리공화당 최고위원회 출마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4일 우리공화당 강원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마치고 7.4 우리공화당 대의원대회 일정과 진행사항을 알아보던 중 당대표와 최고위원 출마자 등록인원 파악 중 우리공화당 7.4 대의원대회 일반 최고위원이 지원회 집회에서 알게 된 애국자님들에게 출마를 권유해 보았습니다. 마감 시간이 다 되어도 출마하는 분이 없어 최고위원 3명이라도 등록을 해야겠다는 절박감에 출마 수시간 전에 등록을 하였는데 2명의 후보자님이 출마 등록을 하여 5명이 후보 경선하게 되어 후보로서 정정당당히 경선에 임하겠습니다. 우리공화당 7.4 대의원 대회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타당의 모범이 되어 선거법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공화당 최고위원 기호 1번 현진석을 선택해 주시면 우리공화당을 반듯한 정당이 되어 박근혜 대통령님 무죄 석방과 청와대 복귀를 위해 마지막 저의 인생을 우리공화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현진석입니다. 우리공화당 최고위원회 당선이 되면 우리공화당에 산재되어 있는 현안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공화당 당원님들의 수건 사업인 하나하나 최고위원님과 전문 지식인들의 자문을 받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공화당이 꼭 필요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저 기호 1번 현진석을 선택해 주십시오. 저의 공약으로는 1번 우리공화당 전 당원이 체계적인 교육과 단합을 위하여 혁신을 하겠습니다. 교육은 우리 공화당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교육에는 저희들이 전문 교육인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공화당의 모든 분들이 연수교육과 비슷한 이런 교육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평소에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 저희 공화당의 전문교육 프로그램 업체와 협력하여 당원들의 교육을 담당하게 한다. 연수교육 프로그램 등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당원님들의 단합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언어 순화와
아름다운 말쓰기, 나부터 솔선수범하기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예절, 윤리, 도덕 등 저희들이 지금 우리 공화당에는 굉장히 강성이 강한 분들이, 개성이 강한 분들이 와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서로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말 한마디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 카톡이나 모든 언론 매체 SNS상에서 우리 공화당 당원들끼리의 그런 다툼이 정말 안타깝고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 당원님들의 예절 교육과 좀 대화 예절, 또 전화응대, SNS상에서 기본적인 우리의 에티켓, 상대방이 보지 않는다고 함부로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폭력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매우 정말 잘못됐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공화당 외연 확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외연 확장은 이제는 정치권의 좌와 우가 완전히 수면 위로 부상하였습니다. 보수 우파와 분열력이 쉬워졌고 대내외적으로 많은 분들이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님들의 애국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긴 세월 태극기를 들고 나라 살려보겠다고 나와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만나 부모 죽인 원수보다 더 악랄한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은, 문재인보다도 더 죽일 놈이 되어 있는 원수지간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애국해로 나왔다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서로 조금의 배려만 있었으면 이런 상황까지는 않았는데, 첫째, 아까 얘기했던 교육 문제나 SNS상의 서로의 예절, 도덕, 예의, 요것만 조금 갖춰주신다면 이렇게 서로 상처받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게,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피를 섞은 형제보다도 더 친인척보다 가까운 동지가 또 있습니다. 전국의 개성이 강하고 불의를 못 찾는 애국자님들 10인10색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공화당 모든 분들이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의 생각이 틀리고 조금 틀리다 해서 서로 상대를 깎아내리고 상대를 밟아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 공화당 애국 동지들은 이쯤에서 한 번 더 새롭게 태어나는 초지일관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일이 3년 반 너무도 멀리 왔습니다. 우리끼리 싸워 이기면 상 줍니까? 좌파 독재 정권에서 싸움대장 금메달이라도 준다니까? 이게 대한민국 침몰 시간이 12시로 봤을 때 11시 55분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남은 5분을 우리 공화당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공화당 전체 회의 결정에 따라 대표님의 지휘하에 한몸이 되어 마지막 5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존폐가 기로에 섰습니다. 모두 정신 바짝 차리고 5분을 준비합시다. 모든 상황에 우리가 영화를 보나 드라마를 보나 감동 없는 영화가 없고 가장 없는 가정이 없듯 마지막 우리 공화당 당 대표님의 뒤를 따라 준비합시다.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4.15 부정선거는 앞에서 언급한 바 7.4 대의원 대회 후 최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대표님과 최고회의 여기에서 결정한 상황을 저희들이 우리 공화당 전 당원님들과 함께 같이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구출에 대한 투쟁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소 방법 말로보다 행동으로 투쟁하는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가 말은 쉽습니다. 행동이 어렵습니다. 몸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말로는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저희가 우리 투쟁력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대한민국 살리는데 마지막 힘을 보태서 나라 한번 반듯하게 세우는데 우리 공화당이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수 필생즉사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해야 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제가 행동에 옮기는 말입니다. 현진섭은 대시대 정치인들에 대한 분석과 본인의 생각을 한번 각오를 해봤습니다. 한 번 배신자는 또 배신한다. 이것이 정치인들입니다. 배신에 배신을 낳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의 배신과 우리 주변에서의 그렇게 몰고 갈 수 있는 이런 언론 매체들에 의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위태로운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제가 이 배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승만 대통령님이 건국을 하고 대한민국 30년 만에 김대중 광주 5.18 폭동으로 공산화되기 직전에 전두환 대통령님이 막아내신 겁니다.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님을 지키지 못한 것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의 전두환 대통령님을 우리가 보수 쪽에서도 욕을 하고 우리 공화당 분들도 지금 잘못됐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민주파리 김영삼이 노태우 김종필 같이 야합하여 정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으로 그거를 특별법을 만들어서 발의를 해서 민주화 운동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냉정하게 따지면 지금의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인 것입니다. 양쪽 날개를 빼고 가운데 것만 민주화라는 지금 그 기체 아래 있던 분들이 바로 현 정권의 실세들이고 우리나라를 끌고 가고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이분들에게 우리가 거짓말에 속고 정치에 관심이 없다 보니 이런 지경에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미래통합당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미래통합당에서 지금 그들이 하고자 하는 마지막 보루가 뭡니까? 김종인이라는 분이 들어와서 그것을 같이 나는 보수는 빼고 정치를 하겠다. 그럼 그들하고 같은 생각과 같은 정체성을 가진 주체 세력이다. 정치인이다. 이렇게 보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수의 가치를 가진 정당은 우리 공화당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5.18 특별법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두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면서 가짜 보수가 태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계속 그들은 광우병이다 세월호다 모든 사건을 추궁하며 박근혜 대통령님을 대상으로 그들의 목표인 보수 괴멸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결혼을 하고 옆에 부군이라도 있었다면 대한민국은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성 대통령 한 분을 이렇게 무참하게 밟아버린 그들이 지금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 40년이 된 지금 사회 곳곳의 모든 분야에 그들이 지금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바이지만 한 번 더 제가 상기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는 몇 날 며칠을 해도 이 얘기는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광주 5.18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느냐 하면 제가 그 당시에 특전사 공수부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5월 18일 새벽 5시에 제가 그때 출동을 해서 저는 성균관대학교 그쪽으로 저희들이 침투를 했었습니다. 학생들의 봉기를 막기 위해서. 그때의 상황은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우리 친구분들이 같은 군대에 갔던 병사들이 광주에 가서 몇 분이 돌아가시고 이런 상황도 나중에 접하게 됐고 이렇게 돼서 5.18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남들보다는 그래도 우리 시민들보다는 조금 많이 알고 있다. 이래서 우리 전두환 대통령님을 제가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됐다 하는 거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한 지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너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긴 시간까지 경청해 주시고 우리 공화당 동지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주선모와 기원합니다. 기호 1번 현진섭을 선택해 주시면 우리 공화당을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공화당을 위해 큰일 한번 하게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74 대의원대 킨텍스에서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공화당 7.4 대의원 대회 최고위원 후보 기호 1번 현진섭입니다. 이번 7.4 대의원 대회를 계기로 우리 공화당을 전국에 알리고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퇴출시키는데 우리 공화당이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1번 현진섭을 선택해 주시면 우리 공화당과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 바쳐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